경제 그렇게 망쳤으면 좀 가만히 있으세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요, SNS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핵심이 이거예요.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뒤지는 건 IMF 위기 때 외에는 처음 있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와,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참 염치가 없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제를 망쳤으면 좀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일반적이지. 일부러 말입니다. 일부러 SNS에다가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렸다는 것을 보면서 진짜 안타깝기 거지없네요. 경제가 실패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SNS에다가 장문의 글을 올려서 말입니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윤석열 때는 지금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저렇게 뿌리면요, 경제성장 누구나 다 합니다. 돈을 말입니다. 5년 동안 415조 5천억이나 뿌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170조 4천억 원, 이명박 정부 때 180조 8천억 원, 노무현 정부 때도 143조 2천억 원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415조 5천억을 뿌렸어요. GDP 대비 퍼센트도 말입니다. 엄청납니다. 14.46%입니다. 엄청나게 뿌려댔습니다. 이렇게 돈 뿌려대면 성장률 누가 못 지킵니까? 누가 못 지켜요? 다 지키죠. 어디 그뿐이에요? 이것만 늘어났습니까? 국가 채무는요. 국가 채무는 그냥 박살났어요. 박살났어요. 진짜 박살났어요. 이게 여러분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36%였던 게 우리 국가 채무 비율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49.7%입니다. 626조 9천억 원의 국가 채무가 1067조 7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누가 못합니까? 돈 뿌려서 성장률을 만드는 거. 이거는요, 초등학생도 합니다. 초등학생도. 돈 뿌려서 성장률을 이룰 게 아니라 건실한 성장을 중심으로 이게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해놓고 마치 말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망치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경제를 망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이거를 보면 압니다. 이거 보면. 이거 보면 압니다. 다. 최저임금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운도 억세게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2017년에는 7.4% 최저임금을 올렸잖아요. 이건 2016년에 올려놓은 거니까. 박근혜 정부 때 올려놓은 거니까 그렇다 쳐요. 2018년에 16.4%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10.9%예요. 2020년에 2.9%고요. 2021년에 1.5%, 2022년에 5.1%입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5년 동안 얼마를 올렸나요? 5년 동안 9,160원의 최저임금이 이게 얼마가 됐습니까? 지금 거의 말입니다. 한 40% 넘게 올랐잖아요. 이러는 바람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자영업자가 줄줄이 무너졌어요. 자영업자가. 650만의 자영업자가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전락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급하니까요. 실업자 문제 많네. 실제로 말입니다. 신규 취업자가 마이너스로까지 돌아섰거든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엉겹길에 만든 게 뭐예요? 노인알바 아닙니까? 노인알바. 노인알바 만들어서 국민들 속였잖아요.
국민들 속여가면서 경제 좋아지고 있다 하고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거짓말까지. 최저임금을 워낙 많이 올리니까 이게 고용이 쉽게 말하면 박살이 났던 겁니다. 박살이. 진짜 박살 났어요. 고용이요. 저는 그 고용이 박살이 나면서요. 시장에서는요.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적인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경제가 망가졌으니까. 경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고용이 망가지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경제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경제가. 그런데 일자리가 보면 2020년에 21만 8천 개가 줄어듭니다. 21만 8천 개가. 21만 8천 개가 줄어든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말입니다. 긴급하게 이게 국민들을 속일 수 있는 지표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노인 알바 말입니다. 노인 알바. 노인 알바 만들어내면서 그만큼 말입니다. 일자리 많이 늘어났어. 그렇게 국민을 속였잖아요. 완전히. 예. 경제가 망가진 게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인 알바가 늘어나면서 착시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 착시 현상이 사실상은 경제를 저는 다 망쳤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2020년 되면 노인 알바가 74만 개, 2021년에 80만 개, 2022년 84만 개까지 늘어납니다. 충격적이죠.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완전히 망가졌으니까요. 예, 이렇게 해놓고 말입니다. 지금 경제가 나쁘다, 좋다, 일본보다가 떨어지니까 충격적이다.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나요? 저는요.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적이었고요. 이게 여러분 최저임금이 2018년 19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왔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 시장에 충격적인 일이 두 가지가 벌어집니다. 하나는요. 미중 충돌이고요. 다른 하나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공급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가가 다 올라갑니다. 물가가 다 폭등합니다. 최저임금 폭등 안 되다가 물가까지 폭등하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설상가상이 된 거죠. 우리나라 경제가 이래서 망가졌습니다. 여기에다가 통제 방역을 2년 1개월을 했어요. 예.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이 보고 있다고 했죠. 하늘이 보고 있다. 그게 여러분 경제를 망치는 것을 하늘이 보고 있다. 저는 이 말과도 틀리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왜 국민들을 또 속이려고 듭니까? 제발 좀 조용히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 뿌려서 성장시키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초등학생도 한다니까요. 그것을 지금 와서 미화해서 마치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보세요. 돈을 얼마나 뿌렸는지 2016년에 통화량이요. 2342조 6천억 원이 2022년에 가보세요. 3700이에요. 3700. 22조 8천억 원. 무려 말입니다. 58.92%가 늘어났습니다. 2342조 6천억 원이요. 1380조 2천억 원이 늘어나서 3722조 8천억까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제는 누가 망쳤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르헨티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필리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중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그리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저는 국가 부채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게까지는 지금 하질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진짜 살얼음판을 달리는 기분으로 경제를 다독이고 있다는 걸 알면 진짜 이런 말 할 자격 없는 거예요. 경제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지 왜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하는지 참 안타깝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제가 경제 유튜버로서 말입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경제라는 게 단절된 게 아니에요. 경제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이 현재에 발현이 된다는 거고요. 이 현재에 발현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 아주 과격한 그리고 파괴적인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요. 과거의 잘못이 현재에 발현이 돼서 현재가 지금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결국은 좋아지겠죠. 왜 좋아질 거냐고요. 저처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했고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관주도 성장이 아니라 정부주도 성장이 아니라 민간주도의 성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시라고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저도 목소리를 계속 높일 거니까. 네, 목소리를 계속 높일 거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잘해주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지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비판받고요. 그리고 이게 개혁을 하면서 자꾸 변해가는 그런 윤석열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을 오늘도 한번 해봅니다. 제발이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말입니다. 그분.